자, 우선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나눠서 세제 혜택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단계, 그리고 상속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는 취득 단계, 그리고 그 재산을 보유하는 보유 단계별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동거 요건 중에 동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때 말하는 동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것은 필요로 없고 함께 피상속인과 먹고 자고 하는 실질적인 동거 요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동거를 했지만 주민등록증상에는 어떤 이유에 따라서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동거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대표적으로 상속인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등기 우편물에 대한 주소지 또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 대한 기지국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것을 입증을 하면은 동거상속 요건에서 동거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동거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입장에서 이 상속주택을 보유를 하면서 동거를 해야 될 것인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동거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유를 함으로써 동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동거를 함에 있어서 월세 또는 전세 계약으로 본인이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더라도 상속 개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타 공제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동안 1주택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1주택에 대한 원칙 이외에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0년 기간 동안에 2주택인 경우가 기간이 아주 일부가 존재를 하게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혼인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10년 이내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자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녀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또는 세법에 따른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그 배우자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 단계에서의 세제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신고 기한 이내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한 세부담도 함께 고려하여 자금 사정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받는 주택에 대한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즉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서 3.1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속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2.96%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자체는 0.8%를 적용을 하고 역시나 농어촌 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낮은 취득세율로 상속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1일자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종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인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당시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아서 상속세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 하고, 그리고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에 대한 아주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취득세 부담도 역시 상당 부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을 하고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취득 당시부터 보유, 양도 당시까지 아주 낮은 세율을 부담을 하면서 피상속인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장기간 절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상속인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그 주택이 가까운 미래에 양도를 할 계획이라면 추가적인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도 시점에는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인 사망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별도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종전에 보유 중인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양도일 현재는 비록 상속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자이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봐서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피상속인이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일 뿐만 아니라 주택 이외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향후에 주택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이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일반 주택의 범위에 포함해서 비과세 특례 요건이 되는 일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동일 세대로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보유한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일반 주택의 범위에는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년 이전에 이미 증여받은 주택이라면 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일반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속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반 주택의 범위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하고자 하는 주택이 하나의 주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그 주택이 모두 다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다 이러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주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여러 채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단 하나에 대한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에 되는 상속주택을 선별하는 별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큰 주택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의 주택 중에 소유기간이 같은 기간이 두 채 이상이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두 번째 순위로 판단을 하고 거주한 기간마저 같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면 상속주택 중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고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이 2주택자인 경우라면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을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 상속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속받는 주택은 하나의 주택이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으로 공동지분으로 취득하는 공동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이 비과세 특례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상속인을 역시 한 명의 상속인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주택 중에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 입장에서 기존의 일반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이 2명이다. 그렇다면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는 차순위로 연장자인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지분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지분이 낮은 소위 말한 소수지분권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매매를 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주택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상속인 입장에서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또는 그 주택에 대한 향후 미래 운영 계획이 모두 다 다를 것이므로 다주택자인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인 다른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를 제외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